안녕하세요, 모토리언 박기도입니다. 네,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낙엽도 벌써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랜드로버의 아이코닉한 모델. 랜드로버 하면 오프로드의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더욱더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모델, 바로 디펜더입니다. 자, 오늘 디펜더를 만나보실 텐데요. 지난번 디펜더 시승 행사 때 일단 먼저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워낙 궁금한 것이 많다 보니까 오늘 다시 디펜더를 가지고 와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오랜 시간 디펜더를 만나보면서 이 차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디펜더 영상 때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좀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전장이 5018mm인데요. 전장이 여기까지가 아니고 뒤에 달려있는 이 스페어 타이어까지 합쳐서 5018mm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실내 공간을 살펴보려면 요건 떼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이게 휠베이스가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까지가 5018mm인 줄 알고 착각해서 많은 정보들을 드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정정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내렸습니다. 자, 사실 디펜더 하면 오프로더의 대명사인 랜드로버 중에서도 또 더 극한의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모델이 디펜더인데, 근데 이번에 신형 디펜더는 아무래도 이제 최첨단 기술도 적용이 되고 최근의 흐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자장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디펜더와 경쟁할 만한 정말 아이코닉한 오프로더 모델들을 찾아보면 지프의 랭글러,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바겐, 그리고 도요타의 FJ 크루저 이런 차들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차들은 아직까지도 그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디펜더만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모노코크 바디로 바꿨습니다. 짜잔! 자, D7X라는 신형 플랫폼을 이 디펜더를 위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네, 알루미늄으로 적용했지만 무려 2.5톤에 달하는, 그래도 나름 경량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애썼겠죠. 사실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과연 이 바디온 프레임에 비해서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면서 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자, 랜드로버 측에서는 이 D7X 프레임이 기존의 바디온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보다 강성이 3배가 더 높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디펜더가 극한의 오프로드에 들어가더라도 차체 강성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휠 베이스가 무려 22cm 이상으로 커져 가지고 지금 현재 3022mm. 이게 오프로드 모델인데 휠 베이스가 3m가 넘다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프로더들은 휠베이스가 길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배가 닿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곳을 넘어가야 될 때, 그죠? 배가 닿는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극강의 오프로드 실력을 갖춘 모델은 랭글러의 숏바디죠. 그 차가 사실 가장 극강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 있는 실내 공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오프로드를 가야 되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3m가 넘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차체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체 길이가 이제 5m가 좀 넘는데, 그거는 뒤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까지 포함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를 빼게 되면 요게 4758mm. 자, 늘 말씀드렸던 4700이랑 비교해보면 4700보다 조금 더 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산타페 CMDM이 4700, 지금 현재 산타페가 4785니까 전체 길이에서는
현재 산타페보다는 조금 짧은 그런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휠 베이스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쪽 1열, 2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화물 공간은 조금 덜 넓은, 그래서 뭐 폴딩 하게 되면 좀 여유 있어지겠지만 화물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산타페보다는, 길이는 비슷하지만 산타페보다는 화물 공간은 조금 좁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모델이랑 비교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랑도 비교를 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랜드로버에서 오프로드를 제대로 탈 수 있는 차는 디스커버리였었는데 지금 디스커버리도 많이 커졌죠. 이 차랑 비교해 보면 휠 베이스는 얘가 더 길어요. 근데 디스커버리는 길이는 디스커버리가 훨씬 더 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을까 진짜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당연히 생긴 걸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휠 베이스가 더 길다는 거죠. 자, 관건은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차고를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디스커버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존의 디스커버리에서 최저지상고와 에어 서스펜션 재원을 발표하던 거랑 조금 다르게 발표를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은 210mm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10이거나 216이거나 뭐 거의 그 정도이고, 높아질 수 있는 게 최대 75mm까지 높아지게 되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210에 75mm를 높이면 285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도 기본에서 75mm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최대가 291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면 디스커버리는 285, 얘는 291, 그러니까 6mm 정도가 얘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휠 베이스는 얘가 더 길어. 그러면 배가 닿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디스커버리보다 얘가 불리하겠죠. 그러면 얘가 오프로드에서 더 불리하냐?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이쪽 접근각과 이탈각이 있죠. 그래서 길이는 얘가 더 짧은데 휠 베이스가 더 긴 만큼 이쪽 오버행이 훨씬 더 짧겠죠. 그래서 이게 언덕 같은 걸 올라갈 때 이게 이렇게 비디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고 뒤쪽에 탈출할 수 있는 여유도 훨씬 더 높더라. 그렇게 해서 어떤 장애물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디스커버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는 디스커버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 조금이라도 짧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나 내려가서 뒤에 꽁무니가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더라.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도강 깊이 최대한 높였을 때 강물을 건널 수 있는 깊이는 90mm로 똑같아요. 자, 정리하면 지금 현재 랜드로버의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레인지로버랑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디스커버리랑 그리고 얘랑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210, 최대 75mm 더 올라간다. 근데 거기서 약간의 몇 mm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더라. 도강 깊이는 90mm로 다 똑같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체 사이즈에 따라서 접근각, 이탈각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이 까만색이 오다 보니까 좀 이런 아이코닉한 부분들이 조금 묻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까만색이 정말 정말 강한 느낌이 좋긴 한데, 그리고 왠지 이 까만색 디펜더를 보니까 그 첩보 작전에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지금 007에도 새로 나올 영화에도 막 엄청난 활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볼드한 느낌이 정말 강합니다. 하지만 구형 디펜더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네, 너무 곱상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터프하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곱상한 도련님처럼 바뀐 거죠. 와, 참. 자,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상당히 볼드한 느낌을 잘 강조해서 해놨고요. 이쪽에 또 공기 구멍이 뚫려 있고, 이쪽은 타이어 쪽으로 바로 빠지고, 이쪽에는 안쪽에 라지에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도 요 동그라미를 위에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하우징을 그냥 사각형으로 빡빡 해놓고 여기도 사각형 해놔가지고 굉장히 기하학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쓰고 있어서 그런 점이 오히려 디펜더의 정말 매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예 위에도 랜드로버 말고 디펜더라고 이렇게 딱 박아놨고요. 자, 앞모습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걸 범퍼라고 할 수 있나? 이걸 범퍼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한데, 뭐 이게 워낙 높이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범퍼도 좀 어디가 범퍼인지도 헷갈리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본네트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파워돔을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요, 요 느낌도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요거 진짜 아우 따뜻해. 벌써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이 따뜻함이 좋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게 꼭 실제로 발로 디뎌도 될 것처럼 이렇게 딱 디자인을 해 놨거든요. 요 느낌도 상당히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은 정말 심플합니다. 직선 쫙 끝. 자, 휠은 20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시승하고 있는 트림이 SE 트림이기 때문에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2560R20. 그리고 구디어 랭글러의 올터레인 인 어드벤처,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타시면 디펜더도 타시고 랭글러도 타시고 두 개를 다 타시고 자, 그리고 옆에도 구멍이 이렇게 뽕 뚫려 있고요. 지붕을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다 이렇게 살짝 치켜 올라가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여기를 경사를 이렇게 지어 놓는 게 특징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따로 계단은 아니지만 경사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그 알파인 라이트 창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블랙이 예쁘긴 한데 디펜더로서는 블랙이 좀 아쉬운 게 여기 지금 창이 아니지, 이렇게 패널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티가 안 나잖아. 그 디펜더를 샀는데, 디펜더는 요게 생명인데 디자인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티가 안 나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 요만큼 이렇게 패널이 하나 붙어 있어 가지고 요거 나름 굉장히 아이코닉한 디자인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펜더 하단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붙여 가지고 차체가 상하는 부분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여 놨는데, 여기도 보면 디자인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뒷펜더가, 앞에 펜더도 그렇고 뒷펜더도 그렇고 옆에서 보면 굉장히 밋밋할 것처럼 생겼는데도 펜더가 장난이 아니에요. 뒷펜더가 진짜 멋있습니다. 디펜더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뒷모습에 오면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진짜 디자인은 역시 심플한 게 최고예요. 이게 그냥 잘라버렸잖아. 그죠? 여기 막 굴곡 없이 잘라버리면 이렇게 멋지게 나온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각형 아이코닉한 리어 램프들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진짜 꼭 군용차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죠. 진짜 멋있네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도어는 옆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사실 이렇게 옆으로 열리면 SUV도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비 오면 비도 좀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위로 열면 안 되나? 위로 열려고 하니까 이 스페어 타이어가 뭐 있어서 이걸 들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도어를 이렇게 옆으로 열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이제 요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나름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무심하면 상관없습니다만, 도어가 이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열린다는 거죠. 자, 차를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되면 이쪽이 인도거든요. 그러면 문이 사실 이쪽에서 열려야, 그래서 뭔가 작업하기가 편한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차도 쪽으로 넘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렇게 다 뭐 열면 되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도어가 이쪽으로 열리는 게 더 맞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온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여기 안에 요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도어를 이렇게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걸 잡아줘요. 이게 자, 힘을 이렇게 줘도 이게 안 다치거든요. 이 힘을 아주 세게 주면 뽁 하고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종의 스토퍼가 들어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차가 약간 경사진 곳에 세웠더라도 이렇게 놔두면 얘가 안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고정을 해준다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트렁크도 와 진짜 멋지다. 이 플라스틱에다가 요 무늬 하나, 요 무늬 넣어놨을 뿐인데 이렇게 모실 수가 있나? 야. 자, 그래서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장 대비 2열 공간을 좀 넓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이게 아주 깊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전장에서도 지금 이 범퍼가 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또 화물 공간을 손해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깊진 않은데 근데 멋있어. 이거 이렇게 이런 야생의 느낌 넣어 놓으니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시트를 접어보면, 이렇게 접으면 저기 이제 불룩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요것도 사실 제가 사과 방송 추가로 하나 더,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룩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밑에 세우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그냥 이렇게 누우면 안 되고 이 바닥을, 방석을 이렇게 세우면, 솔직히 이거 옛날에는 이 방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다 이렇게 썼는데 설마 신형 디펜더가 이렇게 해놨을까라고 전 상상도 안 했죠. 그래서 그냥 눕힌 거였는데, 자, 이게 요 헤드레스트가 걸리니까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접어주시면 요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평평해지는 거죠. 여기 좀 튀어나오긴 하지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바닥은 상당히 평평해집니다. 으슈와, 바닥이 엄청 딱딱해요. 자, 이렇게 해서 누워보면, 지금 여기 머리가 지금 딱 닿았는데 발끝이 딱 닿는, 야, 요거 완전 맞춤인데 저한테. 제가 지금 키가 180인데 완전 맞춤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여기 시트 톡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요게 딱 베개야. 너무 완벽하게 베개야. 진짜 이대로 딱 누우면, 야, 진짜 저한테 완벽하게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야, 이거 베개도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면 좋다. 여기 누우면 저기 알파인 라이트가 뚫려 있어서 창도. 자, 그리고 이렇게 앉아보면, 우와, 이 천정 제일 높아. 제가 이렇게 거의 허리를 거의 펴야만 천정에 머리가 닿거든요. 보통 이렇게 앉으면 머리가 안 닿아요. 와, 이 정도 높은 공간도 처음이네요. 이야, 좋다. 여기 230V 쓸 수 있는 전원도 있고, 수납 공간, 그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밴드를 이렇게 많이 썼네요. 옷걸이도 걸고, 여기도 쇼핑백도 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차체를 낮출 수 있는 버튼도 있거든요.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내려가는 거죠. 조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 조금 올라가고. 오, 많이 올라오네. 뭐야. 우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이야? 야, 나 못 내려가. 오, 다 올라와 버렸네. 와, 나 고소공포증 있어. 못 내려가. 자, 갑시다. 야, 에어 서스펜션 정말 진짜 빠르다. 자, 그리고 여기 바닥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놓아 가지고요, 좀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이렇게 펼치게 되면 여기 짐 가려주는 이런 그물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게 이제 제가 운전한 위치 그대로고요. 이렇게 2열에 앉게 되면 2열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오, 이게 진짜 차체 크기에 비해서 휠 베이스도 워낙 넓다 보니까 2열을 넓게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또 2열 공간을 굉장히 여유 있게 뽑아 가지고 화물 공간은 넓게 쓸 거냐, 2열 공간은 넓게 쓸 거냐의 선택인 거죠. 그랬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을 훨씬 넓게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 놔서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모니터 같은 거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USB 충전하는 구멍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있고, 이쪽에도 뭐 각종 USB-C 잭 이런 것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배출구는 이쪽에만 있네요. 이쪽에는 없고. 보시면 여기가 바닥이, 여기는 조금 낮은데 이 시트 아래쪽을
약간 발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요것도 2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네요. 굳이 발 공간이 많이 답답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발 받침대가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네요. 이 스크린을 열어보면 창문도 엄청나게 넓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 크로스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넓은 와이드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고 이쪽에 보면 약간 뒤쪽에, 그래서 이쪽에도 약간 하늘 쪽으로 볼 수 있는 창이 뚫려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엄청 강력한 2000cc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와, 덩치가 이렇게 크고 차가 이렇게 무거운데 2000cc 디젤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자, 인제니움 2.0 디젤인데 최고 출력이 240마력에 최대 토크가 43.9kgm거든요. 이게 디펜더 구형을 생각해 보면, 구형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디에 막 차도 역시나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 디젤, 2.2 디젤 이런 차들이 출력이 불과 뭐 100 몇십 마력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도 막 10몇 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차들은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달리기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2.0 디젤인데도 출력이 240마력, 물론 200마력짜리도 있긴 합니다. 근데 국내에는 240마력짜리만 들어왔고요. 그리고 토크도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로백이 9.1초. 와, 9.1초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느린 가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 달려보면 가속감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고 속도에서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최고 속도가 188밖에 안 되니까 보통 웬만하면 뭐 200, 210, 230 이렇게까지도 갈 텐데 최고 속도가 188밖에 안 되는 점에서 최고 속도에서 손해를 좀 보고 제로백이랑 연비랑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얻은 연비도 9.8km per 리터당 9.8km. 이게 2.0 디젤인데 차가 무거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겠죠. 무게가 한 2.5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 8단 변속기를 얹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진 가지고 가속도 해야 되고 막 힘도 토크도 뽑아내야 되고 또 연비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최고 속도를 조금 손해를 보고 9.8km per 리터의 연비를 얻어냈습니다. 이게 6기통도 원래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간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가솔린 P400으로 가게 되면 이제 6기통 엔진이 들어가니까 야, P400 정도 들어오면 그럼 그 차는 진짜 멋있겠다. 힘도 좋고 조용하고 가격이 비싸지겠죠. 네, 오늘은 제대로 오프로드도 한번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산길을 달렸던 기억이 나름 굉장히 이렇게 온로드에서 이런 실력이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가볍게 산길을 한번 달려보고 오프로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체가 상당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분명히 요철들이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통통 튀는 느낌들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 느낌이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정도 단단해 가지고는 뭐 평상시에 타고 다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분명히 단단하고 또 요철에 대한 반응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것이 날카롭지 않게 들어온다는 점, 그 점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디펜더가 과거의 디펜더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지금 이제 승차감을 확보한 상황인 거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지로버나 디스커버리랑 비교하면 많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들의 스포츠 모드 보다도 얘가 더 단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충분히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가 디펜더인데도 이 코너를 도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특히나 타이어도 지금 온로드 타이어도 아니고 올트레인을 끼고 있는데 근데도 지금 이 산길을 달리는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힘도 지금 이게 2.0 디젤에 240마력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힘이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역시 타이어가 못 버티긴 하네요.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기어를 내려서 아무래도 이제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뭐 회전수를 막 높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수동 모드가 있으니까 야, 이거
확실히 서스펜션은 진짜 단단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타이어가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네. 지금 아무래도 올터레인이다 보니까 접지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전자장비가 개입을 해버려서 이 차 가지고 아주 스키듬을 내면서 막 재밌게 달리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세팅 자체가 그 세팅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서스펜션 세팅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댑티브 다이나믹스라고 해가지고 노면 정보를 초당 500회씩 스캔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감쇄력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다른 차들은 초당 1000회씩 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차는 초당 500회를 스캔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노면을 컨트롤 해주다 보니까 롤을 굉장히 잘 억제를 해주는 거죠. 지금 과속 방지턱도 딱 넘고 난 뒤에 바로 그냥 여진 없이 딱 잡아주거든요. 하체 세팅이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디펜더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 준다는 건 이렇게 하니까 좀 휘청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타이어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네. 재밌네. 네, 이 정도로 차체의 특성은 뭐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아마 좀 고성능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정도 세팅 가지고도 나름 산길을 재밌게 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 만큼 뭐 하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산길에서 나름 핸들링이 재밌는 거에 비하면 스티어링 휠이 너무 커요. 물론 이 차가 이제 워낙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니까 스티어링 휠이 큰 게 당연하죠. 이게 맞는데, 근데 또 하체가 워낙 또 쫀득쫀득 해가지고 산길에 갔더니만 이거 너무 큰 거지.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러고 움직이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뭐 재주가 많다, 폭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확실히 승차감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잘 받으면서 날카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름 젊은 분들이 타시기에 좋지 않을까. 자, 근데 이 승차감을 만약에 디스커버리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이거 좀 고민. 만약에 디펜더로 이미 디펜더로 결정을 했어. 근데 승차감이 이런 정도야. 그러면 충분히 억셉트.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디스커버리하고 승차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디스커버리가 좀 더 좋긴 하죠. 뭐 그런 정도입니다.